자, 오늘은 1주년 기념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특별한 소식들이 있네요. 흥미로운 소식이 많은데 일단 눈에 띄는 게 한화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RSU 이걸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신 기자님, 일단 RSU가 뭡니까? RSU라는 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는 거예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것도 어려운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직장인분들 월급도 받지만 연말에 보너스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돈 대신 조건 달아서 보너스 대신해 주는 요 주식을 RS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장은 안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너스랑은 조금 다르고 스톡 옵션이랑도 조금은 다릅니다. 네. 일단 저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톡 옵션 먼저 생각했거든요. 네. 회사가 뭔가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의뢰 주는 주식 중에 하나가 스톡 옵션인데 이 스톡 옵션하고 RSU는 뭐가 다른가요?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톡 옵션보다 RSU가 훨씬 강력하고 확실한 보상 책임이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건너편에 계신 신수정 기자께서 네. 손경제 상사라는 회사 직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주식이 2,000원이에요. 근데 신 기자께서 워낙에 일을 잘하셔서 회사가 1년 뒤에 이 회사 주식 10,000주에 대해서 1,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뭐 스톡 옵션을 줍니다. 예. 그러면은 신 기자께서는 1년 뒤에 회사 주가가 뭐 그대로만 머물러 있어도 2,000원 하는 주식 1,000원에 살 수 있고, 만약에 1년 뒤에 손경제 상사 잘 돼가지고 지금 1년 축하드립니다. 더 잘 돼가지고 주당 10만 원까지 오르면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1년 뒤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1,000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스톡 옵션이라는 게 보상이 아니게 되겠죠. 행사를 안 할 테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RSU는 실제 적용되는 방식이 방금 예를 비슷하게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기업들이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요. 예. 또다시 이 손경제 상사에서 신수정 기자가 또 일을 잘한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당신이 이 회사에 있고 그리고 인사고과를 그동안에 평균 B 이상 받는다. 예. 그러면은 10년 뒤에 우리 회사 주식 10만 주랑 현금 1,000만 원 그냥 줄게. 조건 없이 줄게. 이게 RSU입니다. 그러면은 수정 기자는 요거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직을 안 하실 거고 예. 사고도 안 치실 거고 인사고과 잘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네. 이게 RSU 도입하는 본 목적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당장 연봉이 다른 기업보다는 좋지 않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은 미래 보상이 올 거니까 지금 당장은 좀 좋은 인재를 잡아두는 효과가 크거든요. 예. 이런 거 자꾸 경영진한테만 주는데 경영진 아니고 저희 같은 직원들한테도 일 열심히 하면 RSU 이제 좀 보편적으로 받는 날이 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RSU가 지금 하나 부회장이 이걸 받는 것이 경영 승계 작업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 대목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조금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구조 문제랑 승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RSU라는 제도가 아직 정비가 다 안 돼서 몇 가지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RSU라는 게 주식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스톡 옵션이 있다 그랬죠. 예. 현행법상 스톡 옵션은 대주주한테 못 줍니다. 예. 경영권 강화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RSU는 아직까지는 대주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김동관 부회장이 요 10년 뒤에 RSU로 주식 받기로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요거 조건을 좀 대충 달아서 RSU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넘겨주는 식으로 무거운 상속세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작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사실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 대목에서 RSU가 경영 승계 작업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네. 스톡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RSU라는 다소 생경스러운 새로운 방식으로 흔히 말해서 회사 주식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이 RSU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 주셨을 네네. 때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잘했다라고만 해야 준다고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RSU 이번에 이 하나 부회장이 어떤 성적표를 달성했을 때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요것도 하나의 쟁점이 돼요. 예. 원래는 가득 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한 조건, 취소 조건 같은 게 원래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보면요, 하나 계열사에서 경영진한테 주기로 한 RSU의 지급 조건이 좀 느슨해 보이거나 모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의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요거 보면 웬만하면
그냥 10년 뒤에 준다는 말이랑 다를 게 뭐지? 라는 10년 근속하고 사고 안 치면 준다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조금 더 정확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김 부회장이 받는 RSU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금액으로 얼마다 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10년 뒤에 올라간 회사 혹은 떨어진 회사의 주가 그때 맞춰서 그 주가를 기초로 주기 때문인데 네. 김 부회장한테 지급된 RSU가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인지 앞으로 지켜보려면 예. 추산 금액보다는 전체 주식수 대비 받아온 비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김동관 부회장의 주 한화 지분이 5%가 채 안 되거든요. 네. 4년 동안 RSU로 받았던 거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이 회사 지분의 0.35%였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RSU가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커 보이긴 하나 아직까지 지분을 봤을 때 이게 꼭 경영권 승계라기보다는 열심히 경영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처럼 지급하는 느낌도 아직 비율로는 그런 상황인데 한화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화는 경영 승계 아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겠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거 2020년부터 경영진한테 이 보너스 대신에 줬던 거고 기존 성과급에 폐지를 하면서 선진국식으로 체계를 바꾼 건데 지급 기준이 있고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경영진보다 RSU 많이 준 것도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에게만 RSU를 부여한 게 아니라 다른 경영진들에게도 일괄 지급했다라는 게 이제 한화의 첫 번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경영진에게 부여한 것보다 김동관 부회장에게 부여한 뭐 비중은 좀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김동관 부회장이 이 RSU를 받은 시점이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받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특혜인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해외 사례 보면은 이게 완전히 특이하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측 해명은 김 부회장뿐 아니라 하나그룹에서 RSU 받는 경영진들이 모두 연초에 받는다. 요거 왜 그러냐면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장기 목표를 갖고 경영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여러 제재가 있다 보니까 대주주가 받기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했고요. RSU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스톡옵션을 대체해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승계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회에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이고요. 예. 내용을 쉽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스톡옵션처럼 RSU도 다른 곳에서건 어디서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특성상 대주주한테는 지급하지 말자. 제한을 좀 두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대주주에게 RSU를 제한하자는 법이 발의는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발의한 쪽에서는 이 한화 이야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당 의원이 또 전에 내놓은 적이 있었었는데 재밌게도 그 당시에 한화는 굉장히 잘한 거다.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어법 같기도 한데 우리 법에 빠져 있었던 제도의 허점을 한화가 발견한 걸로 봤고 경제 문제를 자꾸 도덕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이 사실 이거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이 제도의 허점을 발견한 거고 이런 걸 발견하면 거기에 맞게 세법이 고쳐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런 답을 내놨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RSU가 나온 지금 이 하나 이슈로 나온 쟁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쩌면 단순하게 이 그룹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지배구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우리나라라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여기에 맞는 제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동안은 감시를 좀 잘 하면서 혹시라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언제 우리 셋이 또는 우리 다른 또 기자님까지 다 정지석 기자님까지 해서 아주 집중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상속세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또 가업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기업에서도 뭔가 독특한 방법 없을까 자꾸 찾아내는 것 같아서 좀 허탈한 면도 있고 또 뭐 이거는 뭐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맞습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잘 배웠습니다.